지금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멈춘 것입니다. 하루의 소음을 내려놓고 이 순간만큼은 그냥 누워 있어도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는 당신이 눈을 감은 후에도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빌 해리스. 그는 소리 기술로 뇌파를 바꾸는 홀로싱크 등을 세상에 내놓은 의식 확장의 선구자입니다. 그가 평생 연구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고통 앞에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 멈추는가? 그 답이 오늘 밤 이 강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밤 한 문장만 가져가세요. 불편함은 무너짐이 아니라 더 높은 당신으로 도약하는 경계선입니다. 불안했던 날, 버티기 힘들었던 순간, 그 감각이 사실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빌 해리스는 그 경계를 문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문턱의 언어를 배웁니다.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페달을 밟는 순간 몸이 흔들리고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 흔들림이 두려워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불안정한 순간을 조금만 더 통과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빌 해리스가 말한 문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이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배울 것은 그 흔들림을 두려움이 아닌 신호로 읽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지금 잠깐 몸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입으로 조용히 내보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에 힘을 빼세요. 턱의 긴장도 내려놓으세요. 손바닥을 배 위에 올려두면 호흡이 더 잘 느껴집니다. 이 작은 안정이 오늘 밤 이야기를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데려가는 준비입니다. 발끝에서부터 힘을 빼세요.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순서로 무게를 침대에 맡깁니다. 허리도, 등도, 어깨도. 이제 목과 얼굴의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잠이 와도 괜찮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이 이야기는 당신 안에서 계속 흐릅니다. 의식은 쉬어도 잠재의식은 오늘 밤 내내 이 언어를 새깁니다. 빌 해리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대부분은 사실 시스템이 더 높은 질서로 재편되기 직전의 진동이라고. 마치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형태를 거쳐야만 날개를 얻듯이. 오늘 밤 이 강연은 그 문턱의 언어를 처음부터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떤 신호가 문턱의 신호인지, 왜 혼돈이 붕괴가 아닌 도약의 엔진인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눈을 감은 채로 그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목소리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 더 나아가고 싶다는 신호, 그 자체가 이미 문턱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끌 것이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무의식의 언어를 함께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딘가의 끝자락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익숙한 것들이 흔들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몸 안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그 지점. 빌 해리스는 그 지점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문턱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해리스는 노벨상 수상자 일리아 프리고진의 연구에서 이 개념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열린 시스템은 외부에서 충분한 에너지와 자극이 유입될 때 기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문턱입니다. 뇌와 신경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극이 쌓이면 신경계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신경과학이 확인한 구조적 현상입니다. 해리스가 홀로싱크 초기 사용자들을 관찰하던 중 반복적으로 목격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몇 주간 명상을 지속하던 사용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을 쏟거나 오래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깊고 낯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해리스는 이 패턴에서 문턱 개념의 출발점을 보았습니다. 감정의 폭발은 붕괴가 아니라 시스템이 재조직되기 직전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턱을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예민한 것이다. 지금 상황이 힘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며 그 신호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문턱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의식 시스템 전체가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계선이라고. 물이 끓기 직전 냄비 바닥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 떨림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문턱은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모든 시스템이 반드시 통과하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근육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순간에도 문턱이 있습니다. 기업이 도약하기 직전 내부 혼란이 극대화되는 시점도 문턱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흔들림이 바로 성장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천천히 받아들여 보세요. 문턱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더 높은 층위로 재조직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계선입니다. 번데기 안의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 일단 자신의 형태를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그 허물어지는 순간이 바로 문턱입니다. 해리스는 말합니다. 그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신호다. 라고. 빌 해리스, Threads of the Mind.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이 있다면 잠시 그것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 감각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오늘 밤 함께 들여다봅니다. 혼돈은 붕괴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질서로 도약하기 직전 시스템이 내보내는 언어입니다. 1977년 물리학자 일리아 프리고진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산일구조, 열린 시스템이 외부 에너지를 받아 혼돈 상태를 거친 뒤 스스로를 더 높은 질서로 재편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빌 해리스는 이 물리학 원리를 인간의 의식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시스템은 평형 상태에서는 결코 진화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직 평형에서 멀어진 불안정한 상태, 즉 혼돈 속에서만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고. 물을 끓여본 적이 있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물이 100도에 도달하기 직전 바닥에서 수천 개의 기포가 동시에 솟구치며 가장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상전이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경계입니다. 해리스는 말합니다. 의식도 정확히 그렇게 작동한다고. 도약 직전에 가장 불안정해 보이는 것, 그것이 붕괴의 증거가 아니라 전환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성장의 문턱을 넘는 순간 뇌는 일시적인 혼돈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불안, 무기력, 이유 없는 짜증, 이것들은 고장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래된 신경회로가 해체되고 더 넓은 용량의 새 회로가 배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컴퓨터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설치할 때 일시적으로 느려지듯 지금 당신의 의식도 더 높은 버전으로 설치 중인 것입니다. 프리고진의 핵심 발견은 이것입니다. 질서는 혼돈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 혼돈을 통해서 혼돈 덕분에 나타납니다.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의 몸은 완전히 액체 상태로 녹아내립니다. 그 극단적인 해체의 시간이 없다면 나비의 날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감각이 어쩌면 바로 그 녹아내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언어를 바꿔보세요. 나는 무너지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재조직되고 있다. 이 한 문장의 전환이 당신의 신경계에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저항 대신 허용으로, 공포 대신 관찰로.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언어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언어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게 두십시오. 일리아 프리고즈는 말했습니다. 비평형은 질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빌 해리스는 덧붙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라고. 혼돈은 끝이 아닙니다. 혼돈은 다음 챕터의 첫 줄입니다. 빌 해리스는 홀로싱크를 처음 사용하던 초기 몇 주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고 다음 날 아침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짜증이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것을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모든 것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해리스가 발견한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실이었습니다. 불안, 짜증, 슬픔, 혼란, 무기력, 이유 없는 눈물. 이것들은 모두 시스템이 문턱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문제로 규정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저항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습니다. 반대로 같은 감각을 신호로 인식하는 순간 에너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프레임 하나가 몸 전체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해리스는 그 전환의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 시스템이 지금 재조직되고 있구나.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신경계에 실제로 다른 지시를 내리는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가슴 어딘가에 무거움이 느껴진다면 조용히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아, 내 시스템이 지금 재조직되고 있구나.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문장 하나로 충분합니다. 신호들은 저마다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은 시스템이 새로운 속도를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짜증은 오래된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슬픔은 낡은 자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혼란은 기존의 지도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정직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눈물은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깊은 층위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각각의 신호는 서로 다른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식의 한 단계 상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 속에 잠겨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면서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 강연을 들으며 아, 이것이 신호였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감각보다 한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인식이 당신 안에 조용히 새겨질 것입니다. 해리스는 그 감정의 폭풍을 문제에서 신호로 다시 읽은 그 순간부터 같은 경험이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감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싸우지 않으니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흐름을 허락하니 과정이 빨라졌습니다. 신호를 읽는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연습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것은 운명이 되어 찾아온다. 저항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밀어냅니다. 불편한 감각을 없애려 애쓰고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그런데 빌 해리스는 말합니다. 저항과 싸우는 그 행위 자체가 에너지를 몸 안에 가두는 자물쇠가 된다고. 억누를수록 에너지는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갑니다. 반대로 저항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우지 않고 없애려 하지도 않고 그냥 아, 지금 이것이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
해리스는 이 단순한 전환이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열어준다고 설명합니다. 강물을 막으면 범람하지만 흐르게 두면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감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리스가 명상 수련자들에게 가르친 개념이 있습니다. 내면 증인, inner witness. 감정을 경험하는 나와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인식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또 다른 나. 그 증인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켜볼 뿐입니다. 이것이 마음챙김의 핵심 원리입니다. 감정의 한가운데 있을 때 잠시 제3자가 되어보는 것. 마치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바라보듯 내 안의 장면을 객석에서 지켜보는 시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몸 어딘가에 긴장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감각은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지? 가슴인가요? 목인가요? 아니면 배 깊은 곳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감각의 색깔이나 모양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 질문들은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만들어 당신이 그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관찰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폭풍 속이 아니라 폭풍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구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 당신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해리스는 이것을 처리할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그것에 삼켜지지도 않는 제3의 상태. 그 공간 안에서 비로소 에너지는 방향을 찾습니다. 빌 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항을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그것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선사 스즈키 순류는 남겼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다. 관찰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빌 해리스는 말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로 몸과 신경계 안에 저장된다고. 어깨의 만성 긴장, 이유 없이 얕아지는 호흡, 잠들기 직전 밀려오는 불안감. 그것들은 오래전 허락받지 못한 감정들이 몸 안에서 여전히 진동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에너지는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야 합니다. 해리스가 소개한 한 사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홀로싱크 수련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밤, 명상 도중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도 특별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울음이 왔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그저 허락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주 후 그를 수년간 따라다니던 만성 불안이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출이 일어난 것입니다. 방출의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몸을 격렬하게 움직여도 됩니다. 소리를 내도 됩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글을 판단 없이 써내려가도 됩니다.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핵심은 허락입니다. 이 감정이 지금 나를 통과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그 허락 하나가 수년간 신경계를 압박하던 에너지를 비로소 움직이게 합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억압은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시킵니다. 흐르지 못한 물이 얼음이 되듯 방출되지 못한 감정은 신경계 안에서 굳어져 반응 패턴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분노하거나 이유 없이 위축되거나 친밀해질수록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것. 그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오래전 얼어붙은 에너지가 만든 회로입니다. 그 회로는 방출을 통해서만 녹습니다. 방출이 끝난 자리에는 반드시 고요함이 옵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해리스는 그것을 새로운 안정 상태, 뉴 이퀄리브리움의 첫맛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스템이 더 높은 질서로 재편된 직후에만 찾아오는 깊고 낯선 평화. 그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안전이 아니라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짜 안정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감정을 통과시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서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흘러도 된다. 그 한 문장이 오래된 에너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치유된다. 빌 해리스는 수천 명의 사용자를 관찰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명상 도중 불편함이 찾아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불편함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몇 주 뒤 그들은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불편함을 만났습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냄비 속 물을 상상해 보세요. 99도까지 가열되었습니다. 끓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다시 식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가열해야 합니다. 뇌신경계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문턱 직전의 불편함은 시스템이 99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자극을 멈추면 재조직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흩어지고 시스템은 익숙하고 낡은 균형 상태로 조용히 되돌아갑니다. 안전하지만 변화는 없는 그 자리로. 중단 직후에 찾아오는 그 안도감, 그것이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맞았어. 하지만 해리스는 이것을 낡은 시스템의 환영 인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래된 패턴이 당신을 다시 품 안으로 끌어당기며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안도감은 성장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이 멈췄다는 증거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명상을 시작합니다. 명상을 하면 항상 평온해야 한다. 그래서 불편함이 찾아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문턱 구간에서의 불편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재조직화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이 성장의 신호이듯 명상 중 찾아오는 저항과 긴장은 뇌신경계가 새로운 질서를 향해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지금, 당신은 정확히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해리스가 관찰한 사용자들 중에는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가 몇 달 뒤 재시작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매번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멈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주차, 같은 감정, 같은 이유로. 시스템은 그 문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중단과 재시작을 반복하는 것은 용기 있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벽 앞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불편한 구간을 통과하는 것. 단 한 번이라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명상 중 불편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멈춰야 할 신호로 읽지 마세요. 그 순간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나는 문턱 위에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무르세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겨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리를 지키세요. 꾸준한 지속, 그것이 임계점을 넘는 유일한 추진력입니다. 빌 해리스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의 문제라고.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자리를 지킨 그 선택을 조용히 기억할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승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해리스는 그 말을 신경계의 언어로 다시 썼습니다. 문턱을 통과한 시스템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새로운 질서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멈추지 않은 자만이 그것을 만납니다. 오늘 밤 당신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문턱이 무엇인지, 혼돈이 왜 붕괴가 아닌지, 그 신호를 어떻게 읽는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몸과 잠재의식에 스며들게 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문턱은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의식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계선입니다. 빌 해리스는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재조직되기 직전 반드시 혼돈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다고. 그 순간을 실패로 읽으면 멈추게 되고 멈추면 예전 시스템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신호로 읽으면 당신은 이미 다음 단계의 한 발을 디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어도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품는 언어가 밤새 신경계에 새겨집니다. 뇌과학자들은 수면 직전의 세타파 상태를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연이 그 문 앞에서 당신에게 속삭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말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경계의 새로운 패턴을 심는 씨앗입니다. 오늘 밤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혹은 지금 이 순간 불편한 감정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이세요. 나는 지금 재조직되고 있다. 불안이 올라오면 나는 지금 재조직되고 있다. 가슴이 답답하면 나는 지금 재조직되고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느껴지면 나는 지금 재조직되고 있다. 이 문장은 저항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신경계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반복된 언어는 신경 경로를 새로 만듭니다. 당신이 매일 밤 나는 지금 재조직되고 있다고 속삭인다면 뇌는 그 불편한 감각을 위협이 아닌 성장의 신호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재의식은 믿음보다 반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밤 한 번, 내일 밤 한 번, 그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빌 해리스가 말한 문턱을 넘는 힘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이런 작고 조용한 반복에서 옵니다. 이 강연이 오늘 밤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잠들기 전 한 번 더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처음 들을 때는 개념이 들립니다. 두 번째 들을 때는 자신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세 번째 들을 때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들을 때마다 더 깊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수면 명상 강연의 힘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존재 전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는 그 순간 어떤 불편함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문턱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세요. 나는 지금 재조직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오늘 새로운 의식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언어가 밤새 당신의 신경계에 조용히 새겨질 것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그리고 깊게. 빌 해리스는 말했습니다. 의식의 성장은 깨어있는 시간에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잠드는 순간 뇌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재배열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품은 언어와 감각이 그 재배열의 재료가 됩니다. 문턱은 내일도 모레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그것을 넘는 연습을 했다면 다음번 문턱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